네, 저희 이제 리코딩 한다고 전부 다 들으셨죠? 네, 저희 학우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참가자가 25명인데 저 빼고 저희 조교님 빼면 23명이네요. 이 늦은 밤에. 근데 사실 제가 좀 고민했거든요. 특강을 제가 지난번에 샤넬 네, CIO 모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샤넬 CIO가 지금 좀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배달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굉장히 관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영대학원에도 외식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늘 좀 사회학적으로 되게 관심 많아요. 갑자기 어떤 산업이 붕 뜨면 저 사람들은 뭐지? 뭘 해먹고 살지? 저쪽은 어떤 밸류 체인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사실 이제 MBA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내 주력 업종은 이쪽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어떤 산업이 갑자기 떠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실무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맨날 내가 이렇게 배달시켜 먹는데 우리 거의 한 달에 4번 이상은 무조건 배달시켜 먹지 않나요, 요즘에? 그쵸? 주말마다 한 번씩은 시켜 먹고, 심한 경우는 더 자주 시켜 먹고, 네. 그래서, 네, 저희 병근섭 학우님 또 예의 바르시게 업무 중이라 비디오를 끄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신 거 알고 있고요. 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첫 수업.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예요, 사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고, 그 다음에 지금 논문을 준비하려는 우리 학우님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세요.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신데, 논문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학회 논문 정도는 마지막에 저랑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논문 1, 2를 수강해서 석사기를 패스하고, 그러니까 석사기 논문을 많이 받고 그거를 하면 좋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국회 도서관에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네, 저희 학생들은 뭐 표절이나 이런 걸로 걸릴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딱 하면 집안에 가보로 아빠 논문 썼어, 엄마 논문 썼어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뿌듯하고 좋지만 그래도 그 논문을 쓰려면 정말 한 6개월은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많은 그 비중을 줄이고 논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신이 돕지 않고서야 신이 돕는다는 얘기는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도 나한테 일을 좀 적당히 줘야 되고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줘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으로서 해야 되고 내가 뭐 집에 뭐 가장 아니더라도 집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맞춰줘야 그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 논문은 한 달 바짝 하면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학년 분들, 3학기 이상 분들도 교수님 저 논문 지도는 안 했는데 학회나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런 분들. 오늘 수업 지난번에 들었던 거 똑같이 들어도 또 다시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혹시 어린 왕자 책 아세요? 아시죠? 교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어린 왕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어린 왕자 책을 저는 6학년 때 처음 읽었어요. 6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 6학년 때 읽고 이제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 너무 얇고 그림도 예쁘고 그 뭔가 좀 그 여우와 알콩달콩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밀당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계속 읽었는데 지금 읽어도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동의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왜 논문 A는 재미는 없거든요.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들을 때마다 근데 내가 논문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 그리고 내가 논문 한번 써봐야겠다. 이걸 결심을 한 상태와 하지 않은 상태와 요 차이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학기 때 들었을 때랑 3학기 때 듣는 분하고 4학기 때 듣는 분들은 느낌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사실 좀 졸릴 수도 있을 내용인데 그래도 빨리 하고 우리 9시 반에 끝나야지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다시. 제가 노트북을 이번에 바꿨더니 아직 조금 좀 능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고개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네. 안 보이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테니까 이제 믿고, 네, 제가 우리 학우님들 얼굴 안 보이지만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할 때 좀 발표 자료를 지금 제가 보이는 거에 오른쪽 부분이 여러분들 얼굴을 켜놓고 하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에 좀 고민을 해가지고 네, 하도록 할게요.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그 논문에 나 좀 논문 쓰고 싶어요라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공유 중지하고 네, 다시 자, 관심이 있다. 손. 관심. 세 가지로 물어볼게요. 관심이 있다. 손. 그 다음에 논문을 꼭 쓸 거다. 1번, 2번으로 물어볼게요. 자, 관심이 있다. 꼭 쓸 거다. 꼭 쓸 거다. 오, 김영학님 좋아요. 오대학님. 네, 저희 너무 홍재학님. 저 진짜 화이팅이에요. 홍재학님. 그리고 저희 또 어디 갔지?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시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으셔서 나가셨나 보다. 네, 꼭 쓸 거다. 네, 꼭 쓸 거다라는 분은 오늘부터 자주 연락을 주세요. 근데 학회 논문은 정말 좀 도전해 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회는 한 2장 정도 쓰고 또 프레젠테이션만 하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발표 못하면 제가 가서 발표해도 되고요. 네, 제가 남의 논문 발표도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 논문 발표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 학우님들이 논문만 써주면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저희 박지영 학우님 캐나다 논문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학위 논문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어려워요. 하지만 학회 논문 정도는 좀 사례 연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보다 사례 조사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 도출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학회 논문 도전은 정말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위 논문 도전도 좀 가능하시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유니크한 일이야. 근데 유니크만 해서는 안 돼요. 사회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관심도가 있어줘야, 관심사가 있어줘야 그 논문을 썼을 때 사회적인 컨트리뷰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논문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컨트리뷰션이 아카데믹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적으로 우리가 석사고 박사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믹한 컨트리뷰션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걸 했더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이제 이런 것도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성만 학우님 같은 쪽은 기술 쪽으로 이렇게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네, 에너지 관련해서 고민하고 이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논문 주제로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스윗한 건데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더 재미없는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논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재미없지 않을 거다. 제가 장담하면서 넘어갈게요. 네, 저희 오태기 학우님도 지금 논문에 굉장히 관심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발표 자료로 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 놓으시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보는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실 논문이 뭐냐? 저는 석사 학위 논문을 학부 마치고 바로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너 왜 쓰냐, 너 왜 대학원 왜 가냐 그랬더니 저는 대학원 학부 수업만 들었더니 내가 뭐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뭘 많이 배웠어요.
그때 이제 저는 재료공학이라서 엑스레이든 뭐 결정, 원자 구조, 연력학 이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운 것들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배우긴 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써먹는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면 그래도 좀 뭐 정체를 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논문이 뭐냐? 그런 이제 저는 제가 말했던 그 석사 학위 받았던 그 논문하고 지금의 우리 경영학의 논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험하고 실험 결과 그리고 그 원리가 뭐고 이런 것들을 쓰는 어떻게 보면 그 자연과학이라든지 그런 이공계 쪽 논문은 굉장히 정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견이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 실험 방법을 적용하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해석하는 여러 가지 뭐 식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됐던 것 같은데 사회과학은 참 제가 이제 둘 다 전공을 해본 사람으로서 두 분야의 논문을 써본 사람으로서 참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회과학은 재밌죠. 왜냐하면 사회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뭐 반도체 뭐 플라즈마 증착시켜가지고 어떤 게 뭐 내 주변에서는 일어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쪽 분야 사람들만 알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얘기니까요. 사실 굉장히 어, 전 재밌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영 교수를 하고 있겠죠. 자, 이게 논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 주장을 적은 글이다. 그쵸? 의견이나 주장을 적고 체계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계적. 네, 체계적. 포맷. 양식을 꼭 따라야 되고요. 양식이 맞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의견이나 주장을 적다 보니 이 의견, 주장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인 게 없다라고 하면 부재하면 이것도 당연히 리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논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식, 포맷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스타트 거고요. 그냥 정말 베이스고요.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남들이 발견하지 않았던 사실들,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이유, 그리고 얘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논문에는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지 저널, 학술대에 발표하는 학술 논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통 하는 거는 석사 학위 논문, 그 다음에 학술지, 학술대 발표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하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석사 학위 논문이에요. 석사 학위 논문이 가장 준비도 오래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양도 많고 그렇고요. 학술대 학술 논문은 좀 쉬워요. 사실 학술대 학술 논문도 뭐 유명한 학회 이런 쪽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서 서로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쉽게 교수들끼리 그 만든 학회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학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계속 심사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학회에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학술대회를 하고요. 그 학술대회에 논문을 그러니까 이제 학술 논문 투고하고 이제 그때 논문을 뭐 2장에서 4장 이렇게 해요. 그러면 좀 할만하다라고 되겠죠? 근데 이제 저널은 10장, 10페이지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보통은. 그래서 학술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좀 더 뭐 실험하고 서베이하고 해가지고 저널로 이렇게 내죠.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을 쓴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더 요약하고 정리해서 학술지에 투고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석사 받은,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쓰신 학생들은 보통 석사학위 쓴 다음에 저널로 연결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한 두세 분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석사학위 논문만 쓰고 네 그만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쪼고 있어요. 같이 등대지에 쓰자고요. 이게 등대지라고 하는 게 이 학술지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논문이 학위 논문 이제 얘기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석사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이 학위 논문을 받아야 되고요. 뭐 학생의 능력을 확인한다. 박사학위 논문이란
이렇게 박사기랑 석사기의 차이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고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은데. 박사학위랑 석사학위의 차이에 대해서 나 고민해 본 적 있다. 아, 교수님, 저는 석사도 없는데 박사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 사실 저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아,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대학원 학생들인데 논문을 쓰고 싶어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박사학위 받은 지, 제가 2008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여기에 2012년도에 임용됐거든요. 그 이제 5년 동안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때 이제 생각했어요. 그럼 도대체 박사랑 석사랑 차이는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아, 저희 박지영 학우님 굉장히 좋은 말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저도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석사는 그래도 연구를 할 때 본인 주도형으로 잘 안 나가요. 개인이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석사는 기존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연구 방법론도 기존에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례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걸 좀 가져와서 적용하고, 그래서 기존 프레임에 새로운 사례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펑션, 우리 함수 있죠. 함수가 있으면 x 넣으면 y가 툭 나오잖아요. 이제 x 값이 바뀐 거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y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석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박사는 정말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석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하고 밖에서는 어떻게 취급을 다르게 할까? 어떻게 대우를 좀 다르게 할까? 물론 석사학위 받고도 한참 지나면 박사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죠. 물론. 그리고 석사를 받아도 박사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박사가 또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뭔가 미션을 던져주고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할 수 있어. 새롭게 뭔가를 해봐. 그러니까 이제 과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모든 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럴 수 있죠. 저도 지금 박지영 학우님 지금 채팅창에 얘기해 주신 그 내용들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독립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 그게 이제 예일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는 석사학위 논문. 그래서 기존 연구 분석을 충분히 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찾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우님들은 지금 실전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맥주들이 최근에 3, 4년 됐나요? 2, 3년 됐나요? 이렇게 다양한 맥주들이, 정말 이게 이렇게 많은 맥주가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에일형 맥주부터 해서 수제 맥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였죠? 혹시 유연하고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때 일본 맥주가 유행을 하다가 그 일본 그 반일 음, 불매운동으로 그러니까. 일본 맥주를 안 사게 됐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후로 수제 맥주,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아, 활발해졌죠. 아, 그래요? 저도 말씀하신 사실은, 대로, 음, 그게 말씀하신 대로 3, 4년 전입니다. 맞죠? 네. 제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아사히 비루랑 기린 맥주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저도 반일 싫더라고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나라 맥주를 아무리 맛있어도 사고 싶지 않은데 않았기도 했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맥주도 너무 맛있어요. 저도 생활 맥주 유연하고님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최근에도 가서, 네, 이왕 고르는 거 우리 학생 생각하면서 제가 먹었는데 맥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이게 왜 있지?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오비 맥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파이브 포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산업 분석했던 논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랑 지금 시대랑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달라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제 이런 쪽에 비전들, 그러니까 전략들을 수립을 하는데, 그 전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 문헌 연구 기반으로 나와야 되고, 최근에 사회 분석한 그 기반하고 연결을 시켜서 전략이 뚜둑 나오면 이건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GS 리테일에 지금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이 배달 사업뿐만 아니라 이 유통, 그쵸?
이런 쪽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아냐?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박정환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캐나다, 현대, 대리점, 공장, 무슨 일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대리점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들, 앞에서 우리 그 세미나, 이 앞서 세미나 얘기했듯이 진단을 해야 지금 현재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뭘 개선할 수 있잖아요. 상황을 알아야지. 근데 이제 실제 그런 캐나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지금 한국에 뭐가 부족하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무엇을 먼저 개선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캐나다 쪽은 내가 제일 잘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논문에 있어서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춘천 지하 상가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지역들이 지방들이 망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죠? 지방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지방의 소상공인들이 지하상가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하상가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망하는 업체가 많으냐? 그러면 사실 이제 논문을 쓰기 좋으려면 이제 어려운 쪽이 논문을 쓰기는 좋죠. 왜 어렵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어려운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찾아내고 그럼 무엇을 먼저 개발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논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희 조교 선생님이 뭔가 링크를 주셨어요. 한번 또 링크 한번 보시고요. 이제 학술대는 사실 이제 완성도는 확 떨어져요. 학술 논문은 서론부터 해서 문헌 연구 있고 연구 모형 찾고 연구 모형 분석한 결과 가지고 인사이트 해석하고 향후 논문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면 10장 이상의 논문들 10장 이상 10페이지 이상의 글을 써야 논문이 학술지가 나오거든요. 석사기 논문은 뭐 최소한 50페이지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한 70페이지는 넘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글자가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학위 논문은. 그래서 한 7, 80페이지 석사학위 논문은 가고 학술지는 10페이지 이상, 학술 논문지는 아까 2페이지에서 4페이지. 그래서 그 교수님 저는 이거는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페이지 논문은 더 쉽게 지도할 수 있어요. 마음도 가볍고. 네, 그래서 이런 쪽은 너무 바빠서 어려우신 분들은 학술 논문, 학술 대회라도 저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논문 검색 방법이랑 이런 것들 링크 저희 조교 선생님이 주고 있고요. 학위 논문. 자, 논문을 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보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세우고 접목하고 결과 도출하고 그 결과 해석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개념을 체계, 자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근데 이렇게 논문을 쓰고 난다는 글을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만 보겠다. 이러려고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글을 쓴다는 얘기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는 사람에게 두루두루 보게 되도록 하려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 쓰기 할 때는 테마를 찾는다. 근데 이제 이 테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은 내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 내 주변. 내 주변에서 내 주변의 데이터들을 보세요. 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시는데 그 데이터 중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논문이 되진 않아요. 내가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존의 논문 사이트, 지금 우리 조교 선생님께서 논문 검색하는 방법, 전자도서관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거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수업 시간에도 논문 검색은 제가 정말 먼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검색하셔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논문 관련된 자료가 많아야 돼요. 이미 논문이 많아야 돼요. 논문이 많으면 논문 저는 못 써요? 기존 논문에서 부족한 걸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 석사기 논문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 학우님들 중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처럼
이렇게 정말 획기적이고 기발하고 이런 학우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석사학위 논문 그렇게 안 썼고요. 네. 뭔가 대단한 걸 하기 어려워요, 석사는. 그리고 특히 우리는 뭐다? 처음 쓰는 논문이고 우리 학우님들의 대부분은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 주변에 있는 왜 내 주변에 있는 거 가지고 쓰면 유리하나요? 해석하기가 좋아요. 해석. 인사이트 도출하기. 결론이 나왔어. 그럼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접목하고 해외에 전파하고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한 레퍼런스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분야로 하는 게 지금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부족한 연구를 찾아서 논문을 쓰는 거. 되시죠? 그래서 테마에 관련된 자료들 수집하고 자료 정리 그리고 테마를 재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검토해서 내가 생각하는 주요 주제가 논문을 검색했더니 하나도 안 나왔어. 교수님, 이게 정말 제가 너무 기발하고 생각해서 아무도 검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이제 맥주라고 얘기를 해보죠. 맥주 관련된 논문인데 기존에는 맥주 말고 와인 연구만 있었다라고 해봐요. 근데 사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와인과 맥주의 그런 술의 특성이라든지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인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와인에 대한 것들을 문헌 연구를 쭉 하되 그러면 연구 모형을 맥주에 관련된 걸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일부 내용들을 얘는 와인은 이런 특성이 있고 맥주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를 이렇게 바꿔서 나는 실험을 하겠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산업이 있다,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으로 검색을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 논문은 사실 그 주제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꼭 써보겠다라고 하면 걔와 가장 유사한 그룹군 그런 쪽에서 문헌 연구가 그러니까 그런 쪽 논문들이 많은 분야들을 찾아서 문헌 연구의 대부분은 그쪽 분야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분야와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산업은 내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 정도 연구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연구하고 싶은 산업의 특성 그다음에 기존 유사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모형들 가지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연구 모형을 도출하고 적용을 하면 이제 학위 논문을 쓸 수가 있죠. 등재지 논문도 쓸 수 있고 학위 논문, 등재지 논문은 이런 거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학위 논문은 사례 수집이 훌륭해도 가능하거든요. 사례 수집이 기존에 연구만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학회 논문도 요즘에 표절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학회 논문도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 높게 될 사람인데 이러신 분들은 그냥 저희 앞에 저희 조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카피킬러 이런 거 돌려보면 유사도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 주제고 해볼만 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도가 딱 느껴져야 이제 논문을 쓸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논문을 쓰는 동기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배웠던 많은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였고요. 우리 학우님들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석사를 봤는데 그냥 졸업하고 학점 졸업보다는 논문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동기죠. 그래서 지금 뭐 앞에서 학회 논문 2장짜리 도전하시는 분도 있고 석사 학위 논문을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박사 가진다라고 하면 석사 학위 논문 꼭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박사 가면 논문을 안 쓰고는 졸업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박사는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문을 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논문을 못 써서. 그래서 이제 박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네, 석사 학위 논문 도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논문을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이 논문 스킬은 어떤 데 도움을 줄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유연학원님이 과제하느라고 그러니까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사실 그런 능력들도 논문을 쓸 때도 그 능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문헌 연구도 계속 하게 돼요. 문헌 연구 이 자료 저 자료 조사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 논문을 봤더니 이 논문에서 이 얘기를 해. 사실 이 얘기는 들어봤더니 레퍼런스가 또 저기 있어. 또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논문을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마이클 포터의 5 force 모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검색 능력이라든지 그 논문을 봤을 때 이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고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안목이 붙고 내재화가 되는 거죠. 나의 실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고 체계적 문제 해결 능력, 작업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나중에 뭐 박사학위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 갈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 제안할 때도 사실 그 산업 뭐라고 해야죠? 과제 제안할 때 그 분석을 해야 돼요. 경쟁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문 쓸 때도 이런 환경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논문 활용 언제 하냐? 새로운 논문 쓸 때. 네, 아까 제가 뭐 했어요? 레퍼런스, 기존 문헌 연구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러면 내 논문도 누군가가 새로운 논문을 쓸 때 내 논문도 그렇게 사용이 되겠죠. 이 논문의 한계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연구,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에 어떻게 보면 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 연구가. 자, 그리고 연구 제안서, 과제 제안서 쓸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특허 쓸 때도 활용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의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제목, 저자 정보, 제 정보. 그래서 이때 제가 연세대학교 IT 정책 전략 연구소에 연구 교수라고 있어요. 네, 교수도 되게 뭐 종류가 많아요. 겸임 교수부터 해서 네, 전임 교수 그리고 뭐 조교수.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 교수라는 교수는 프로젝트 때문에 고용된 교수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라든지 국가 과제 하는데 뭐 논문을 정말 잘 쓴 사람 필요해. 그러면 이제 그 논문 잘 쓴 사람 뽑아가지고 연구 교수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UCT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UCT 관련된 일을 했는데 논문을 써야 교수가 되니까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잘라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고, 그래서 뭐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핵심 성과 지표, KPI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 수립에 대한 사례 연구. 정말 많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이고, 이게 논문 제목이고, 영어 제목이고, 사람 이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양식에 맞춰서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약 있고 서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식에 꼭 맞춰서 써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서론은 지금 앞에서 유연하고님 얘기했듯이 뭐 통계라든지 이게 왜 중요하고 사회적 지금 아카데믹하게 얘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라든지 내 연구를 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내 연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서론이고, 문헌 연구는 기존 연구, 기존 논문들을 분석한 것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새롭게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 모형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 그다음에 요약 및 향후 연구,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반적이고요. 약간 논문들마다 요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주된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개괄적인 분야를 먼저 선택하지, 뭐 이게 처음에 논문 쓸 때 아주 작은 뭐 바늘처럼 작은 그런 영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좀 약간은 넓게, 그러니까 뭐 맥주라고 한다면 생활 맥주 이렇게 한 기업으로 하게 되면 그 기업에만 도움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맥주를 통칭하는 그런 거. 뭐 A형 맥주라든지,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제 맥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성 맥주, 수제 맥주의 차이 뭐 이제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럼 기성 맥주에 관련된 논문들은 이미 많아.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맥주들의 이런 독특한 특성들, 이런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 기존의 연구 모형에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를 찾을 때 전체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관련 자료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과제를 지도하는 데 관심 있는 교수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영학 쪽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기업하고 소상공인 이런 쪽으로 관심 많으신 교수님은 윤남수 교수님이시고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그리고 뭐 AHP라든지 정책 수립 이런 쪽은 이제 제가 또 많이 지도하고요. 그리고 외식 쪽,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외식, 그리고 뭐 맥주 이런 것도 주류 이런 쪽도 사실 외식 프랜차이즈 학과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 어윤성 교수님께서 그런 쪽은 전문가시기도 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윤성 교수님도 지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윤남식 교수님, 어윤성 교수님, 제가 우리 학생들 논문 지도를 거의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오신 학부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제 경영학과에 권미아 교수님하고 저희 백소라 교수님 이런 교수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대학원 학생들 분야 유통 쪽에 지금 백소라 교수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통 쪽도 경험도 워낙 좋으시고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이제 유통 관련된 쪽으로 논문 쓰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 이제 백소라 교수님도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논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이렇게 살짝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인사를 주시면 제가 늘 제 숙제처럼 해서 3학기 때 지도교수 결정하거든요. 그때 이제 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교수를 찾는데 미리 조금 그 교수님들 수업을 들어놓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 좋아해요. 교수님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늘 어필을 하시고 그 수업 중에서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걸로 논문을 저는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그 교수님 아시는 거죠. 나한테 지도학생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어윤성 교수님 참 좋으세요. 어윤성 교수님, 윤남수 교수님.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교수님은 부임하신 지 임용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우리 대학원 수업부터 이제 맡기면서 우리 대학원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은 중요한 게 혼자 진행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학우님들이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을 다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하면 논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논문이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시키는 대로가 한다는 게 그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포맷, 양식. 이 양식을 따라야 되고 논문이 기본적으로 그 패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자꾸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세요 그랬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꾸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논문 포기해야 돼요. 그런 경우. 저는 그러면 안 해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기회를 드려요. 계속 기회를 드려요. 계속 기회를 드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정도 해보면 논문으로 졸업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어차피 뭐 논문 안 돼도 그냥 졸업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학회 논문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사실은. 논문이 또 전부도 아니니까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쓰면 좋아요. 제가 많이 응원을 드리고 열심히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울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디어 없는 연구, 가설 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근데 저는 오늘 연구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연구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2학기 때 연구조사 방법론, 연구 논문, 연구조사 방법론 이런 수업이 있어요. 2학기 때.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2학기 때 그 과목을 또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2학기 때 전략적 의사결정론 이 과목도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들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덕도 공항 이런 거 할 때 지하철 노선을 어디에다가 뚫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AHP 기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AHP 기법도 많이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베이, 일반적인 서베이 있잖아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조사, 연구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논문 쓰는데 그게 2학기 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개괄적으로 논문 준비할 때 이런 거 준비하자라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통계해가지고 논문 쓰시려면 2학기 때 연구조사 방법론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 4학기 동안 지도교수를 정해서 논문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논문은 여기 원병목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이분도 신소재 공학 분야, 이게 재료공학과거든요. 저랑 같은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도 잘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학생을 논문을 지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하시면서 이번에 책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잘 아는 분야고 중요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하려고 하면 흥미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잘 갖춰진 그런 걸로 주제를 삼아야 논문이 잘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은 논문이 이론 중심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론은 교수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맷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부어체 많이 써, 부어체. 말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글은 그 교과서 문체랑 수필 문체랑 이렇게 일기 문체랑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듯이 이렇게 논문 쓰면 안 되는데 글처럼 써야 되잖아요. 딱딱한 글.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수들이 요 문장 다 고치세요라고 이제 빨간 줄 짝짝짝짝짝 그어주죠. 그러면 이게 충격받죠, 처음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뭐 유형, 논문 작성법, 그리고 기존 문헌 연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의 장점은 본인들 자체가 데이터에 너무 익숙한 사람,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좋을지, 이걸 이미 답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험 설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녹여져 들어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수가 도와줄 거예요. 논문은 라이브러리 세종 ac.kr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논문 읽을 때마다 논문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논문을 2, 300개 읽거든요.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최소한 2, 300개 읽는데 저의 경험을 비추자면 이거 읽었는데 뭐 어디 있었지? 이거 찾느라고 일이에요. 2, 300개 읽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논문 읽으면서도 이제 저는 2000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시행착오 했죠. 이게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찾는 고생을 한 서너 번 하다가 이제는 딱 읽으면서 이건 무슨 내용 하는데 거기에다가 태그 같은 거 붙여놓죠. 찾기 좋도록. 언젠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요약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음에는 찾기가 좋더라고요. 논문을 많이 읽는 거 좋은데 그 내용이 뭔지 주요 그리고 문구도 되게 좋은 문구들이 있어요. 이 문장은 나도 쓰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표절, 논문 표절 들어봤죠? 요즘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논문 표절을 5줄 이상, 5워드 이상 똑같이 쓰면 바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써요. 리라이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시 쓰는 거예요. 주요 내용들은 가지고 있지만 단어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순이 바뀌고 뭐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쨌든 좋은 문장 있으면 특히 영어 논문 쓸 때는 좋은 문장들은 많이 이렇게 해놔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그래도 좀 좋은 문장 보면 그렇게까지 제가 바로 못 쓸 것 같잖아요. 영어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에 내가 필요한 단어들 넣고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좀 달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죠. 이게 모국어가 아니면 더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한글로 써도 되니까요. 한글로 써도 되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다. 좋은 문장들 있으면 그런 거 잘 정리해 놓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논문 주제, 뭐 데이터에 대해서 늘 모아두고 분류해 두고 그다음에 이제 관심 학회 찾고 학회에 참여해 보고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조기 졸업 요 시스템이 있어요. 조기 졸업. 조기 졸업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문자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알려드리거든요. 공지사항에 올리는데 여러분도 공지사항 뭐 매일 봐서 확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지사항은 내가 확인 안 해. 매일. 저도 공지사항 매일 확인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뭘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주는 문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조금 나는 좀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덜 받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얼람을 맞춰 놓든지 매주 무슨 요일, 월수는 얼람 맞춰놓고 학교 공지사항 확인 뭐 이런 거라도 늘 해두셔야 돼요. 학교는 사실은 그 우리 조교 선생님이 MBA 그 카톡 그거 가입해 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채널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정보를 밀어 넣으려고. 그래서 이제 뭐 SNS, 그러니까 학교 교무튼 SNS 주로 SNS와 공지사항. 그다음에 우리 조교 선생님은 밴드랑 뭐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놓치세요. 학교는 이제 할 만큼 하는데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논문 조기 졸업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때 2학기 끝나는 겨울 방학 때 문자 메시지가 막 나가거든요. 그때 꼭 하라고 할 때 지원을 하셔가지고 교수님 저 지원을 못했어요 라고 해서 그러시지 마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논문 계획서라든지 지도 교수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논문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면 1, 2학기 때 저한테 한번 귀뜸을 주시고 교수님 저 이런 쪽으로 논문 좀 주제 관심 있는데 지도 교수님은 어느 쪽 하면 제가 수업을 이런 교수님한테 들으시고 이 교수님께 좀 논문 쓰고 싶다는 거를 실시간 세미나나 이럴 때 어필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노하우죠. 그러니까 미리 지도 교수님을 좀 본인의 마음을 이미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어필을 해두시면 그 교수님이 당연히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노하우다. 그거 열심히 안 해도 학교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받아주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또 그 열정 같은 부분에서도 교수님도 더 뜨겁게 지도하시겠죠. 그래서 좀 논문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 졸업은 5학기까지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2 곱하기 5 그리고 선수 과목 2과목 이렇게 되죠. 졸업할 때. 그리고 뭐 논문이라든지 졸업시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 2학기 똑같고 그러니까 3학기 때 이제 졸업 신청 못했어. 2학기 여기 이때 못했어. 그러면 3학기 때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요. 일단은 논문은 5학기까지 쓸 건데요. 2학기 조기 졸업을 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지도교수님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그럼 조기 졸업 신청한 다음에 졸업 연기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제일 좋아요. 2학기 때 졸업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2학기 만에. 그러니까 4학기에 졸업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의 뭐 논문과 일만 한다. 집에서 쉬는 시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조기 졸업 가능하고 이제 일반 졸업은 방학이 2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 있죠. 2학기 끝나고 방학, 3학기 끝나고 방학, 4학기 끝나고 방학. 이 방학 때 좀 달리면 논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2학기 만에 논문을 달리면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 논문 읽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논문 제목 쓰고 논문 저자 그리고 게재 저널 그리고 논문 발행지 그다음에 여기서 썼던 주요 데이터들이 뭐냐 그다음에 연구 조사 방법론은 만족도 조사라든지 직원 만족도 KPI 그다음에 매트릭스 분석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용했더라. 그리고 뭐 제가 앞에서 뭐 AHP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분석, 상관계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연구 방법론에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에 있어서 앱스트랙트 정도 그대로 컨트롤 C V 해놔도 되겠지만 그걸 좀 더 본인이 정리해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기여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변수들이에요. 변수들. 논문에는 연구 보형을 만들 때 변수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도라고 한번 해보죠. 맥주의 만족도, 온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맥주 맛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씁쓸한 맛부터 해서 뭐 알싸한 맛, 뭐 여러 가지 맛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맛에 대한 변수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거고, 포장에 관련된 변수들도 들어갈 거고, 이제 논문들마다 이 변수들을 다루는 것들이 달라요. 이제 그러면 내가 A, B, C, D 논문들이 늘면 늘수록 변수들이 공통으로 가는 것도 많을 거고 다르게 가는 것도 많겠죠. 그러면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충분한지 알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기존에 지금 최근에 있어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리테일 산업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논문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연구 모형을 이런 변수를 추가해서 새로운 연구 모형 만들어서 연구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사학위 논문들은. 그래서 이제 기존 보게 되면 커피 속성 관련해서 이 논문들이 커피 관련해서 논문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사실 이거 다 조사하면 너무 많겠지만 이제 본인 관련된 분야의 커피 논문들을 봤을 때 이런 논문들이 있었는데 주요 변수들이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정보, IT 그리고 그때 블로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면서 이걸 추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논문 계획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학과 포맷을 잘 봐라 이런 얘기고요. 주요 요소들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교수님들과 연구 주제 관련해서 면담을 해야 되고요. 이제 사전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미리 좀 해두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교수님 저는 이미 땡땡이 교수님과 논문을 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교수님 저는 이민정 교수님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도 저는 늘 환영이고 네. 늘 환영입니다. 네, 다른 교수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논문 어떤 거 썼는지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진짜 주제 다양해요. 왜냐면 우리 학우님들이 너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했고 윤남수 교수님이라든지 어윤성 교수님은 좀 약간 좀 특화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떤 논문을 썼는지 한번 보시고 나는 이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은 뭐 오프라인 면대면부터 해서 실시간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서 온라인으로 저는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논문 계획서 미리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 논문 계획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주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일단은 논문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 조 교수님이 여기 채팅창에다 적어주셨잖아요.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어보시고 키워드들 넣어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논문들을 찾아서 자주 나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성, 기여도. 이 논문이 유니크해야 돼. 기존에서 다루지 않았던 변수들이 타당성 있게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줘야 되겠죠.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가능성, 검토, 정리. 그래서 지금 나는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저는 논문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우님들이 가져왔던 데이터가 이거 조금 이런 정보, 이런 주제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게 맞을 때가 좀 많고요. 물론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수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그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게 본인이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는 거죠. 교수님이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주제는 어려운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실 거예요. 알려주시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교수님 저는 그래도 이걸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득 단계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 100번 생각하기 좀 나이브한 제목이긴 한데요. 기존 연구와 어떻게 다를 거냐. 이제 그게 굉장히 다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최근 3, 4년에 맥주 트렌드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냐 없었냐 그 왜 달라졌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홈맥 쪽들도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맥주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 친구들 못 만나니까 집에서 재밌는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UCC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면서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뭔가 아쉬우니까 맥주 하나 뭐 이렇게 먹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한 연구가 없더라.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독창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컨트리뷰션 뭐냐? 이렇게 했더니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회에 그러면 앞으로 맥주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거고 맥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뭔가 그 새로운 전략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논문은. 그래서 이거 논문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의 연구들이 그냥 뭐 만족도,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이렇게 다 개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나는 한 부서에 있어서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그리고 직장의 각 부서의 KPI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을 3차원으로 봤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차별성이었고요. 기여도는 그래서 연기 분석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서비스 혁신 좋은 단어들은 다 적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론이라든지 문헌 고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그 연구조사 방법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얘기해 주고 있고요. 문헌 연구는 계속 이제 보시면서 앞에서 제가 엑셀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쓰다 보면 조금 더 이제 계속 뭐가 부족하고 공통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게 뭐고 이제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방법, 프로세스,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논문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연구 결과 내가 원래는 이렇게 기대했지만 실제로 나왔던 결과를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왔다. 기존 연구들과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을 쓰게 되죠. 그리고 학회 준비하는 거는 관심 있는 학회를 찾아보고 콜포 페이퍼 이런 걸 찾아보고 논문, 발표 자료 작성하고 학회 발표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 학우님들은 본인이 이렇게 찾아오셔도 좋은데요. 근데 제가 주로 열심히 활동하는 여러 학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회 뭐 논문 모집하고 할 때 제가 알려드리면 그때 논문 한번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도전해 봐도 되고 말씀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 수업에서 우수 과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걸로 좀 논문 써보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교수님 그때 하려고 했던 거 제가 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저랑 같이 학회 발표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발표는 학회가 한다고 하는 날 발표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는 미리 해놓으면 좋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 되고 관심학술지 논문들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많이 읽고 정리해둬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엑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학회 논문들을 정리하다 보면 어때요? 여기 게재 저널, 논문 발행지가 많이 나오는 저널들, 그 학회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논문을 많이 다루는 학회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데다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석사기도 하고 하니까 나는 이제 좀 학회 활동들을 또 해보고 싶다. 사실 석사, 박사 정도 되면 많이 하는데요. 석사생도 본인들이 많이 하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논문 쓰게 되면 네, 네, 이거는 제가 그때 우리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도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이렇게 학회 발표하고 논문 쓰고 그리고 등재지, 게재까지 하면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요. 그렇게 하게 되고 논문 나오고 네, 좀 옛날 논문들이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늦은 밤인데 이렇게 끝까지 네, 와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그래도 또 오신 박소연 학우님이랑 조성호 학우님도 너무 반갑고요. 저희 1학년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늦은 밤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좋고 제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 네, 아까 논문 쓰시겠다는 분 되게 많았는데 나 더 쓰고 싶어졌다. 더 쓰고 싶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덜 쓰고 싶어졌다. 네, 네. 이제 약간 정체를 알고 났더니 그리고 교수님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데 막 이러시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조금만 하면 학회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 좀 정말 저 박사까지도 생각하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진지하게 제가 이제 곧 연구회 저희 이제 석사 그 3학기, 4학기, 5학기생들 중에 제 지도 학생들은 이제 논문방을 곧 만들 거예요. 카톡방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세미나를 해요. 이 줌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학우님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이메일 어드레스, 저 문자 아시죠? 전화번호. 저 문자로 연락 주세요. 교수님 저도 그 방에 초대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제가 초대해서 우리 이 저학년 분들은 저학년 맞죠? 1학년이니까 저학년 분들은 모니터링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끔씩 제가 질문은 하겠지만 이제 발표라든지 본인 연구 주제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고학년들이 주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고학년들이 논문을 쓰겠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학년 위주로 저학년들이 할 수 있는 주제 가지고 서로 논문 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학원이 하는 세미나 말고요. 2주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그 논문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는 뭐 또 필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입학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죠? 모든 세미나는 실시간 세미나는 필수예요. 그 출석 안 되면 그거는 자동 F 나가는 거고 과목별 세미나는 당연한 거고요. 대학원에서 하는 특강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필수 아니에요. 하지만 오시면 네, 또 웃기는 저를 볼 수 있고요. 네, 또 웃는 거 잘하는 저를 볼 수 있고 또 저희 친구들 또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관심 있는 많은 친구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MBA가 네트워크도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열심히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논문 세미나도 부담 없이 그냥 교수님 저는 일단은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라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열렬히. 그래서 지금 당장 카톡 주셔도 돼요. 저도 늦게 잘 거라서 지금 9시 48분이고 원래 9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20분이 초과됐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박찬영 학우님이 논문 소요 시간을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될까? 네, 박찬학님, 이렇게 또 라이브하게 대답해도 되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운이 좋아요. 운이 너무 좋아. 술술 풀리는 거 있잖아요. 가설부터 너무 잘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한 마지막 3개월은 거의 매일 2-3시간 이상은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은 좀 많이, 아니면 주말 토일을 올인 하시든지. 네. 그리고 트릭이었는데 표절을 트릭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네. 네네. 저희 박재영 학우님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언젠가 뚫릴 수 있습니다. AI가 계속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학사 일정을 미리 다운로드 해주면 앞에서처럼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뭔가 학교에서도 뭔가 이게 좀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저도 물어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원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학원 뭐 그러니까 논문 계획서하고 논문을 쓰겠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일괄적으로 다른 학과랑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과만 뭔가 이걸 돌리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절차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지사항 이거 메모 잘 해두시고 학교 메시지,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꼭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리고 뭐죠? 밴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조교 선생님이 공지사항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카카오톡하고 밴드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그 대학원 카카오톡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도 지금 지원 안 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제가 저희 조교 선생님한테 하셔도 되고요. 네. 어떻게든 나한테 연락을 줘라고 학교에다 당당하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전장 업체 기준으로 경영과 복지. 사실 반도체 장비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심진선 학우님, 신진섬 학우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여기 지금 밑에 얼굴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 제가 아주 관심 있는 분야죠. 왜냐면 제가 재료공학 전공했기 재료공학을 학부 때 전공하고 대학원 때도 석사, 그 반도체 장비, 중요한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사람이라 이건 좋은데, 근데 이제 복지는 좀 어떻게 연결하실 건지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전장 업체. 반도체 장비 회사에 있어서 그런 회사의 복지를 말하는 건가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중요한 게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복지. 근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은 복지 잘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그런 전자장비 회사 이런 쪽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 근데 이런 규모의 기업들이 복지가 그닥 좋지 않다라는 사례들이 있어야 돼요. 기존. 그런 사회적인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줘야 그다음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례는 많은데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어서 연구 결과가 제가 사례가 못하는 있다라고 건지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기업들에 있어서 복지 관련된 연구들은 많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업에 있어서 복지 관련된 연구들은 많다고요. 일반 사기업들. 그러면 그거를 기업의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별로 레퍼런스들을 보세요. 근데 그러면 반도체 회사라든지 전장 그 IT 회사라든지 이런 쪽은 어떤 것들이 다른가? 그럼 복지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 근데 일반 기업이나 그런 반도체 기업이나 복지가 달라질 게 그닥 없어. 그러면 그건 연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저는 테크니컬하고 뭔가 그 체계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기존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그 기업에 있어서 복지를 찾아보는데 지금 반도체 회사랑 뭐가 많이 달라. 그 일반적인 회사의 연구 모형이. 그러면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진선아구님 혹시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네네. 네, 그리고 저희 박지영 학우님도
조기 어려운데 겁부터 먹는데 뭐 겁 안 먹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졸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은 논문을 못 쓰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수 대학원이에요. 특수 대학원은 5학기 수업만 들으면 두 개 해서 5학기 수업 들으면 졸업이 가능하고 그 위에 논문 패스를 못하게 되면 한 학기 더 공부해서 일반 졸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학기 때 사실 이제 우리가 1학기부터 5학기까지 2과목씩 대학원 과목을 2과목씩 들으면 패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졸업이 가능한데 조기 졸업은 4학기까지만 들어도 졸업이 가능해요. 3, 4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3, 4를 열심히 했지만 졸업을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학기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5학기 넘어갈 때 제가 이분은 정말 논문으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고 본인이 교수님 저는 수업 안 듣고 논문에 올인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제가 오케이 그러면 논문 1, 2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논문 2만 들으세요 라고 해요. 근데 돈은 똑같아요. 학비는 사실 수업을 2개 더 들으나 안 들으나. 그래서 저는 2학년 수업 더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했을 때 좋은 건 뭐예요? 배수진 딱 쳐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졸업이 안 되면 졸업할 수 있거든요. 학점 변경으로 해서. 근데 교수님 저는 죽어도 논문으로 졸업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도 노라고 해요. 만약에 이분이 졸업이 될까 말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휴학하라고 그래요. 휴학하시라 그래요. 휴학하시면 한 학기 더 해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휴학하는 동안 논문 진도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논문이 딱 이게 내 생각대로 잘 나가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집안일도 또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일을 하나만 하는 학생만 하면 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푸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푸시를 하는데 그래서 예전만큼 이게 성공률이 낮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서 좀 더 해볼까 막 지금 되게 고민 되게 많아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박재화군님 거기 시간 몇 시인데 이렇게 예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오전 8시 55분입니다. 네. 지금 회사? 아니요, 오늘은 재택근무해서 집에 있어요. 네. 캐나다는 어때요, 요즘에?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이제 주마다 다른데 제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마스크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이제 쓰고 싶은 사람들만 쓰는데 대부분 다 안 쓰고 다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는 계속 올라는 가고 있지만 이 부분도 한국이랑 다른데 여기는 검사를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려도 검사하려면 돈 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하니까 국제적으로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거예요. 발표되는 수치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너무 정직해서 수치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사실 저도 그러니까 그 통계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이제 저렇게 좀 그러니까 놓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제 걸려도 걸리는 거고. 현재 너무 지겨워 죽겠어. 제가 최근에 학교 지금 강의 촬영을 저기 학부의 경영 전략론 과목을 강의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메이크업을 딱 하고 강의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30분 전에 저희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신 선생님이 확진됐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저 마스크 내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 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확진자를 만나도 저는 마스크를 워낙 잘 쓰는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는데 메이크업 한 선생님은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마스크 내리고 있어가지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안 걸렸는데 정말 이제 우리도 뭔가 저렇게 캐나다 이런 데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 고모도 캐나다에 사시는데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마스크 벗고 이렇게 막 이제 화려한 드레스 입고 이렇게 결혼식에 갔더라고요. 근데
처음 그런 큰 행사에 가는 거라 너무 떨리고 무섭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좀 용기를 가지고 사실 이제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막 답답하게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지금 박정아님 얘기한 것처럼 너무 정직하게 전부 다 검사 받고 신속 항원 검사 다 하고 막 이러니까 숫자도 숫자고 아 힘들긴 힘드네요. 그래도 이제 저도 6월 달에 우리 종강 파티는 꼭 하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혹시 또 질문? 나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건가요? 김은정 아우님 말씀 봤나요? 자, 사회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머, 그러게요. 좀 많을 것 같아. 사회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 같은. 사실 이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고, 안 걸리면 좀 유독 조심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 있나, 막 네, 또, 네, 뭐 사실 진짜 이제 코로나도 조만간에 이제 그냥 종식은 아니고 우리가 종료. 이제 나 너 생각 안 할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지금 이 시간도 좋아요. 9시, 10시 반까지 카톡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있으시다가 카톡방에서 살짝 나가셔도 되고, 네, 살짝 교수님 저한테 말씀드리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제가 은근히 상처받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전 논문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한번 언제 주시고 나가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학우님들께 전체 그 카톡방에다가 저 지금까지 즐겁게 배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논문을 못 쓸 것 같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인사 남기시고 가면 되게 에티켓 좋잖아요. 사실 그런 에티켓, 네, 저희 이제 정말 저희 사이버 대학이잖아요. 이 온라인 에티켓은 확실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네, 일반 대학원은 반드시 논문을 쓰셔야 돼요. 지금 박재영 학우님 질문하셨는데 일반 대학원은 반드시 논문 써야 되고요. 특수 대학원은 선택적이에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10시 2분이라서 이제 저도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요. 네. 너무 우리 학우님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셨고 해주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름 보여주신 학우님들 진짜 너무 반갑고요. 저희 대학원에서 주는 커피 쿠폰 잘 받으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친구한테 커피 쿠폰 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학원에서 지금 서베이 하는 거 앞으로 듣고 싶은 과목들 이런 거 다 받으셨죠? 네, 성심껏 좀 적어주시면 지금 이 커리큘럼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주시면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우리 학우님들께도 그 통계 현황들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좀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우리 대학원 2023년 여기 특히 1학년 분들은 내년 1학기에는 그런 본인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 과목 정도는 들으실 수 있게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우리 대학은 논문 선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네, 근데 보통 2-3분씩은 꼭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3년째 정원을 다 채웠거든요. 대학원이. 근데 그 전에는 한 평균 30명 정도 됐다라고 보면 돼요. 매년 동기들이 30명. 지금은 40명씩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0명 중에서 한 10%? 서너 명씩 이렇게 썼으니까요. 네, 그 정도 썼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라서 이제 학교도 잘 못 오고 근데 사실 와도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현업이 있으시고 네, 특히 최근은 코로나 영향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네. 또 모르시는 거는 저한테 카톡 주시고요. 카톡방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초대해가지고 카톡방을 그래서 4월부터 돌리려고요. 2주.
그리고 그 방 영상들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못 오신 분들한테 공유할 거고 근데 별 내용은 없어요. 재미없죠. 뭐.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런 거니까. 네. 네. 그러면 늦은 밤. 저희 현유옥 학우님 논문 쓴 게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거죠. 쉬우면 다 했죠. 누구나. 네. 그리고 또 저희 현유옥 학우님이랑 우리 한대희 학우님 오늘 또 일하시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저희 원우 회장님은 그 이제 식당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 굉장히 잘하시는 음식 잘하시는 우리 주방장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바쁘세요. 그래서 못 오셨는데 네, 다음번에는 네, 낮에 토요일 낮에 해서 또 참석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저희 6월 달에 오프라인 모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늦은 밤 늦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날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톡으로 주시고 10시 반까지는 톡 확인할게요. 나갑니다. 감사합니다.